여기는 국립 3.15 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입니다. 광주의 특별한 길에 나와 있습니다. 43년 전 그날로 걸어가 보는 5월길입니다. 민주화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두 도시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역사 자원과 광주의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한 도보 투어 코스인 광주 5월길. 5개 테마 총 18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는 5월길 중 광주 도심을 여행하는 5월길 횃불 코스를 돌아봤습니다. 오늘은 광주천을 따라 가볍게 산책하며 5월 이야기를 듣는 코스를 가볼 텐데요. 어떠한 이야기가 펼쳐질지 5월길 광주천 코스로 떠나보겠습니다. 옛 적십자병원을 시작으로 광주천을 따라 걷는 5월길 광주천 코스. 부동교와 희경루, 광주공원, 양동시장을 거쳐 구묘지, 그리고 국립 5.18 민주묘지까지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광주의 시내를 가로지르는 광주천은 시민들의 휴식처로 조성된 천병공원입니다. 산책과 자전거 길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야간에는 분수쇼와 아름다운 조명이 펼쳐져 가족과의 나들이나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일품인 곳이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코스인 옛 광주 적십자병원 앞입니다. 오늘 저와 5월길을 동행해 주실 해설사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유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곳 적십자병원에 대해 먼저 설명 들어볼까요? 이곳 옛 적십자병원은 사적 제11호로서 광주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엄군에게 부상당한 환자들이 이곳으로 많이 세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5월 18일 김경철 씨께서 계엄군의 폭행을 당해서 이곳으로 이송을 했었는데요. 이후 국군 강주병원으로 호송을 했으나 5월 19일 새벽 3시경에 사망을 했던 그분이 광주의 최초 희생자였습니다.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서울 택시기사 김만섭과 광주 택시기사인 황태술이 처음 만난 장소도 이곳 광주 적십자병원이었잖아요. 이곳에서는 많은 부상자들이 세도를 하게 되자 의료진들께서 제대로 못하니까 광주 시민들이 많이 협력을 하셔가지고 부상자들을 돕고 많은 헌혈을 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정말 시민들이 함께한 현장이었네요. 네, 그렇죠. 네. 나눔과 대동을 세상을 이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진들이 많은 환자가 세도를 하자 의료진들에게 먹을 것과 또 음식과 모든 것을 제공했던 광주 시민들이었습니다. 시민들의 공동체 정신이 빛을 발했던 옛 적십자병원을 둘러보았는데요. 광주 시민으로 더욱 뿌듯하고 애틋한 기분이 듭니다. 다음 코스는 바로 광주천 부동교. 광주천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로 가보겠습니다. 네, 광주천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가 바로 여기 부동교입니다. 선생님, 여기 부동교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여기 부동교는 불로동 다리로 불리는데요. 조선시대부터 불로동 일대를 지칭하여 부동방면으로 불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이 일대의 명칭이 변형되어서 부동정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부동교라는 교량명은 여기서 유래한 것이죠. 예. 또한 3.1운동과 5.18 민주화운동 때 수천 명의 인파가 이 다리 밑에서 직결하여 불의에 맞서 대항하던 우리 민족의 단결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라고도 할 수 있죠. 광주천을 따라 걸으며 힐링의 시간도 갖고 이렇게 역사적인 이야기도 떠올리며 광주의 숨결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부동교를 지나 이번엔 희경루로 떠나보겠습니다. 희경루는 광주목의 대표적인 관아 건물로 신숙주가 동방 제1누라 칭했던 호남의 대표적인 누각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광주 읍성과 함께 파괴된 후 100년 만에 다시 복원되었는데요. 보물로 지정된 희경루 방위도를 참고하여 복원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웅장하고 아름다운 광주의 명소 중 한 곳인 희경루에 왔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2층 누각인데요. 원래 공공루에 있었던 이 희경루를 157년 만에 이곳으로 증건을 했던 곳입니다. 저희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네, 여기에 보시면 특별한 편액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어떤 편액인가요? 이곳은 윤상원 열사와 박간현 열사의 편액이 있습니다. 네, 5.18 민주화 운동을 선두에서 이끌던 윤상원 열사는 영화 화려한 휴가의 주인공이라고 들었어요. 1980년 5월 윤상원 열사는 광주 시민들과 함께 민주화 운동에 앞장을 섭니다. 매 순간 판단하고 결행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탁월한 기획자이자 실행자로서 활약했습니다. 윤상원 열사의 연설문을 잠시 살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저들에 맞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냥 도청을 비워주게 되면 우리가 싸워온 그동안의 투쟁은 헛수고가 되고 수없이 죽어간 영령들과 역사 앞에 죄인이 됩니다.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뭉쳐 싸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불의에 대항하여 끝까지 싸웠다는 자랑스러운 기록을 남깁시다. 이 새벽을 넘기면 기필코 아침이 옵니다. 여기 윤상원 열사 연설문 옆에는요, 박간현 열사 연설문이 있는데 한번 예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어요? 우리가 민족 민주화 횃불 대행진을 하는 것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이 횃불과 같은 열기를 우리 가슴 속에 간직하면서 우리 민족의 함성을 수습하여 남북 통일을 이룩하자는 뜻이며 꺼지지 않는 횃불처럼 우리 민족의 열정을 온 누리에 밝히자는 뜻입니다. 네, 혹시 박관현 열사는 어떤 분이셨나요? 박간현 열사는 14일에서 16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전남대생을 중심으로 자,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자.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가자 도청으로. 그리하여 14일에서 16일 박간현 열사 주도 아래 민족민주 대성회를 열었던 그런 훌륭한 분이십니다. 동방 최고의 누각이라는 희경루에서 선열들의 말씀을 새기며 5월의 그날을, 오늘의 희망을 생각해 봅니다. 희경루 한편에 또 의미 있는 추모비가 있는데요. 이것이 류동은 열사의 추모비라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이곳은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5월 27일 날 마지막까지 도청해서
계엄군과 같이 싸웠던 유동훈 열사의 추모비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원래 유동훈 열사 부친인 류연창 목사께서 심호하시던 교회 신광교회 터인데요. 유동훈 열사를 추모하기 위해서 이곳에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나는 이 병든 역사를 위해 갑니다. 나는 이 병든 역사를 위해 한 줌의 재로 변합니다. 이름 없는 강물에 띄워주시오. 류동훈 열사의 일기의 한 구절처럼 병든 역사를 위해 산화하신 많은 열사들의 마음을 이곳에서 가슴 깊이 기록해 둡니다. 이곳은 5.18 민주화 운동이 치열하던 5월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자행된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많은 사상자가 나자 자위수단으로 인근 시군 지역에서 총과 탄약을 가져와 시민군을 편성하고 사격술 훈련을 실시했던 곳입니다. 네, 선생님, 여기가 광주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광주공원이라면서요. 저도 되게 많이 와봤었거든요. 네, 그러셨어요. 참 단풍이 들어서 아름답죠?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만드는데요. 결코 80년 당시에는 이렇게 평화롭지만은 않은 곳이었습니다. 광주공원 광장은 예로부터 크고 작은 집회와 행사가 자주 개최되는 곳이었어요. 5.18 민주화 운동에서도 광주공원은 시민들의 직결지와 계엄군에 대한 한글을 준비하던 장소로 활용되기도 했죠. 이를 기념하기 위해 광주공원 입구 계단에 사적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시위대가 아닌 시민군으로 불린 계기가 있을까요? 5월 21일 날 저 전남도청에서 오후 1시경에 애국가가 나오면서 집단 발포가 됩니다. 계엄군에게 집단 발포가 되면서 많은 사상자가 나타났겠죠. 그리하여 우리 광주 시민들이나 학생들 또한 여러 직장인들이 인근 근처 예비군고에 담양, 하순, 영암, 장성 등등 예비군고에 가서 칼빈 소총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전에는 우리가 화염병과 자갈, 벽돌을 가지고 계엄군과 대치를 했지만 21일 오후 1시경부터는 그리하면 조준 사격이 되고 나서 집단 발포가 되고 나서 우리도 무기를 들어서 시민군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선생님, 그러면 이 오른쪽의 동상은 어떤 동상인가요? 1980년 5월 24일 남구 송암동 진월동에서 자행된 계엄군 11공수 특전여단의 양밀 학살에 맞서 지역 주민과 동료, 시민군의 생명을 구하는 과정에서 계엄군에게 사살되고 2010년 40주기를 맞이하여 이곳 광주공원에 이름 없이 사라져간 시민군들을 기리며 김군비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김군비를 보시면 허벅지 밑으로는 돌이 돼 있죠. 5.18 규명되지 않는 5.18을 형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깨에는 광주의 상징인 비둘기, 평화를 상징했고 이 김군들을 그리는 헌화하는 마음으로 꽃을 이렇게 동상을 했습니다. 이 동상은 그 소녀 평화상을 그린 김서경과 김윤경 작가로 동상을 건립하게 된 것이죠. 광주공원에서 이번엔 양동시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양동시장은 1973년에 개설된 상설시장입니다. 양동은 어질게 살라는 뜻인데 광주 전남 지역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동시장과 그 인근에는 상인과 시민의 왕래가 많았고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100년 전통의 호남 최대 시장이라는 양동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곳도 5.18 사적지 중 하나죠? 이곳은 사적지 19호로 해당되는데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는 고립된 상태였는데 이곳 상인들이 주먹밥, 떡, 김밥, 음료수 등등 또한 약품 등을 전남 도청에 시민군에게 전달하는 나눔과 대동의 정신을 실천한 것이죠. 그래서 양동시장의 상징인 주먹밥이 이렇게 표지석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먹밥은 광주를 대표하는 음식 첫 번째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거의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거대해서 과연 호남 최대의 시장이라는 게 실감이 나는데요. 혹시 그때를 기억하는 상인분들도 계실까요? 학생들이 저 트럭을 몰고 빨간띠 저기 띠를 머리에다 두르고 저기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강주 시민과 학생들 다 죽어가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물잔 주세요. 밥잔 주세요. 그래서 그 일에 나서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먹밥을 미약가에다 싣고 가서 한 몇십 명이 가갖고 거기다 밥을 그냥 김밥이라고도 안 해. 그냥 뭐 소금 뭐 기름이 어디가 있어. 소금 저기 하고 물 저기 손으로 요렇게 해갖고 뚝뚝 몰아서 그냥 오르고 싸서 그냥 학생들 줬어요. 내 자식이다, 내 가족이다, 내 형제다는 생각을 해봐. 내 누이 동생이다. 그런 입장을 바꾸면은 누구라도 나서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요. 하등이 나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양동시장 상인분들이야말로 5.18 대동정신을 최초로 실현하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양동시장의 따뜻함을 안고 이번엔 특별한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와 있는 곳은 5.18 구묘지입니다. 이곳 역시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사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 이곳은 1980년 5월 당시의 공식 명칭은 강주시립 공원묘지 산묘역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평범한 공원묘지였는데 민주화 운동 당시에 사망한 사람들이 유족이나 신군부에 의해서 이곳 제3묘역으로 묻히게 되면서 5.18 민주화 운동의 성지 중에 하나가 되었죠. 그런데 국립 5.18 묘지가 있잖아요. 여기에 여전히 민주열사 분들이 안치돼 있나요? 1980년 5월 27일 날 민주화 운동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시신 거만을 한 후에 29일 날 이곳 시립묘원에 오시게 되는데요. 5.18 민주화 운동에서 사망하신 분들은 이제 그 대부분이 국립 5.18 민주묘지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망월묘역에 묻혀 있는 민주열사들은 많지 않은데요. 141기가 가묘로 돼 있고 57기만 여기에 남아 있고 나머지는 국립 5.18 민주묘지로 이장을 해서 지금 현재 가묘 상태로 많이 있습니다. 네, 저 멀리 큰 조화가 잔뜩 쌓여 있는 모습을 보니 평범한 분의 무덤 같지는 않거든요. 한번 함께 가보실까요? 네, 그러시죠. 위르긴 힌츠페터 씨가 영화 택시운전사에 나오신 분 맞나요? 위르긴 힌츠페터 씨가 이 강주 정신에 대한 여러 시민군들의 특정상을 보고 여기에 묻고 싶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유해 일부를 항아리에 담아서 그 항아리를 그를 기리는 비석과 함께 이곳에 2006년도에 안장해 계십니다. 그분은 이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쟁 상황에서도 이런 참담한 광경을 본 적이 없다. 몇 번인가 주저앉아서 울고 싶었지만 울면서 촬영을 못할 정도로 되었지만 그는
내가 촬영을 안 하면 이 광주의 참상을 알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정말 5.18 민주화 운동 때 이분의 푸른 눈의 기자라고도 부르거든요. 이분의 그런 업적이 없었다면 5.18 민주화 운동은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의 업적 따라 이분은 그 이후에 모든 것이 여기에 안장되어 있듯이 우리의 그 정신이 이곳에 같이 모아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때 당시에는 휴교령이 내려지고 또 언론인들은 사전 검열을 받게 되어서 함부로 취재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것을. 그러나 우리는 단 한 줄의 기사도 쓸 수 없어 이에 부끄러워 펜을 놓는다 라고도 하셨습니다. 이제는 좋은 데 가셔서 떠돌지 않고 영혼들이 편하게 피 흘리지 않고 맞아요. 대금에 찔리지 않고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무덤의 주인공은 고 이한열 열사입니다. 이한열 열사는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을 보고 학생운동에 투신할 것을 결심하였고 1987년 6월 항쟁 당시에 그 시위 도중에 체류탄을 맞고 안타깝게도 쓰러져서 병원에서 사투를 벌리시다가 돌아가신 분인데요.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국가로 거듭난 데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 여기 잠들어 계신 겁니다. 자유를 위한 투쟁의 상징이자 민주주의 수호신이 된 고 이한열 열사. 그의 뜻을 기리며 또 한 걸음 나아가 봅니다. 이제 마지막 코스만 남았는데요. 5.18 민주화 운동의 마침표 같은 곳이죠. 국립 5.18 민주묘지로 가보겠습니다. 5월의 영령을 만나기 위해 처음으로 들어서게 되는 곳, 민주의 문입니다. 저 멀리 추념문과 5.18 민주화 운동 추모탑이 보이는데요. 추모탑 앞에 섰습니다. 높이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네, 추모탑은 높이가 무려 40m나 됩니다. 두 개의 대칭되는 사각기둥 모습이 탑신의 골격은 우리나라 전통 석조 건물인 단간 주주형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요. 현대적으로 표현한 것이네요. 탑신 중앙에 감싼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난영 환조라고 그래요. 또 이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5.18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들의 혼령이 새 생명으로 부활하거나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탑 옆으로 보시면 청동 부조가 설치되어 있는데 5월 민중항쟁도입니다. 그 앞으로 있는 청동 조각품은 무장항쟁군상과 대동세상군상인데요. 무장항쟁군상은 불의에 저항하는 시민군을 형상화한 것이고 대동세상군상은 슬픔을 딛고 승리를 노래하는 것을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5.18 민주영령의 영정과 위패를 봉안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장소인 유영봉안소인데요. 특별히 전통 고분인 고인돌 형태를 응용하였다고 합니다. 유영봉안소의 빼곡한 영정 사진들을 보며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는 현장이었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를 쭉 둘러보니까 왜 이곳이 마지막에 와야 하는 곳인지 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국립 5.18 민주묘지는 여기서 희생당한 광주 시민들의 넋을 기리며 다시는 불의와 독재가 발붙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살아있는 역사 교육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정말 긴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수정 씨도 너무 감사해요. 들어주시느라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는 사망 569명, 실종 65명,
부상 3,139명, 구속 및 고문 피해자 1,589명입니다. 아깝게 산화된 고귀한 생명들은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광주 시민들이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이 땅에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광주를 민주주의와 인권의 세계적 성지로 널리 알려온 원동력입니다. 광주의 5월길을 걸으며 그날의 함성도, 그날의 아픔도, 그리고 그날의 참혹함 속에서도 피어났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5월의 길 함께 걸어볼까요?